네, 김국TV 시사 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오늘은 인도의 석학, 한반도와 세계 정치학을 잘 이해하시는 산딥 미슈라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과 인도, 그리고 한국과 한반도, 또 동아시아, 지구촌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 미슈라 교수님 환영의 박수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좋으셨죠? 네, 좋습니다. 네, 2부는 조금 더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남북관계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요.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으로 외부에서 보는 그 한반도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한반도 상황 보면 우리 진짜 이게 느낀 점 어떻게 같은 민족 한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분단돼서 아주 우리도 아마 인도 파키스탄 분단되고 그리고 북한하고 한국도 분단되고 그래서 이것 좀 아쉬운 점 아주 우리 잘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랑 비교하면 인도 파키스탄 분단 이유가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다른 나라를 이렇게 원해서 영국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고 우리 분단됐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두 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소련하고 미국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외교 정책 따라서 이게 한반도를 이렇게 분단시켰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특히 대한민국을 70년 역사를 보면 아주 훌륭한 나라로, 훌륭한 국가로 제가 봅니다. 아마 민주화 운동도 전 세계에서 아주 우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있고 그다음 경제 발전도 보면 아마 경제 발전 제가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아마 이게 혼자서 이게 원래 좀 받았어요. 그 지원 받은 국가. 너무 그때 가난해서 50, 60대. 근데 지금은 다른 가난한 국가한테 지원해 주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기술도 그다음에 지금 한류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BTS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 한국 회사도 삼성, LG, 현대 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근데 인도에서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한국인 북한 공산주의 체제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 대해서 평가할 때 사실은 이게 국가 건설의 이게 선곡적인 방식 아닙니다. 아마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아마 사회주의로 그 다음에 지금 주체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체사상으로 이렇게 국가를 만드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 정치를 보면 사실은 이게 전체주의 정치로 보입니다. 토탈리테리언 스테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독재로 아마 김정은이 토탈리테리언 전체주의 네.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들이 밥 먹고 사는 게 아주 힘듭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에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핵 개발하고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개혁 같은 거 전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북한 본부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군부가 김정은 원장님 그분 아마 처음에 젊어서 좀 2011년 시작할 때 아마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어. 아마 기획 같은 거 좀 리폼 같은 거 낼 수 있고 그다음 특히 경제적으로 좀 집중하면 군사력 좀 그런 거 쪽으로 좀 줄어들까. 개혁에 대한 기대, 리폼, 개혁에 대한 기대. 그런데 아마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아마 지난
12년 동안 우리 극의 변화 더 나빠졌어요. 한국 북한 상황 아마. 김정은이 계속 그 공사를 계속 누리려고 계속 발전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 과거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게 지금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비난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지금 안 좋아졌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남북 관계를 보면 아주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진보 정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노력으로 북한랑 대화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다른 고려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보수 정권 나오면서 가끔 가다 그런 좀 강경 정책을 그쪽으로 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북 관계가 지금 아주 좋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어떻게 이게 우리 어떻게 앞으로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가면 지금도 아마 사실 아마 제가 가끔 가다 그런 이명박 정권 때 그 나오는 그 그랜드 바겐 정책 그랜드 바겐 그것도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랜드 바겐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 내북 정책도 아마 성공하기가 어렵게 제가 봅니다. 네. 그 전쟁 위기를 사실은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사이렌 경보 사태도 있었고요. 이거 남북 간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거기까지를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보통 여기 북한나 미국나 한국나 다 여기 액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 나오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년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할 거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만약에 작년 아마 북한이 적어도 거의 100번 정도 계속 그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미사일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잘못 계산되면 미스칼큘레이션 되면 이게 크게 위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까지 안 가도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아마 어떻게 북한랑 어떤 해결 방법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외교를 잘해서 제3지대에 그런 여러 가지 비동맹 외교라든가 그걸 주도했었는데요.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을 갖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또 두면서 중국, 러시아도 배려하고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쪽 중심으로 미국에 좀 종속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아마 사실은 아마 윤석열 정권 나온 후에 지난 1년 넘게 제가 그거 보면 거기 작년 그 6월에 거기 마드리드 가서 나토 거기 국제소형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 그 12월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그것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사실은 다시 군사 훈련 같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전에 거기 워싱턴 선언도 나오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아주 우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끔 가다 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 우리 그 자율성 있잖아, 그 오토노미 같은 자율성, 전략적으로 자율성, 전략적인 자율성, 오토노미, 스트래티직 오토노미. 그래서 외교 정책 만들 때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랑 너무 잘 지내고 싶으면 이게 좀 줄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걱정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나빠지고요. 맞습니다. 인도와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국이랑 관계도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수출 많이 하는 국가로 제가 중국과 가장 수출이 많죠. 거의 25% 정도 중국랑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빠지면 한국 입장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걱정도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좀 더 만약에 근데 사실은 아마 제가 한번 코리아 타임스에서 제가 기사를 넣습니다만 거기서 하나 기사를 쓴 거 cost of contesting China. 중국을 경쟁하면 이게 cost가 있어요. 그 cost가 그럼 아마 제가 지금 보면 그 비용을 아마 지불할 것 마음이 가진 것 같아요. 네, 코스트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스트레이티직 오토노미 전략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가 그런 외교 전략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도록 부상을 했었고요. 저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오늘 화두는 전략적인 자율성, 스트레이티직 오토노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